자, 계속해서 여러분 149쪽 과세 표준 보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분명히 표시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과세 표준 등록면에서의 과표가 나오면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양가로 3번 특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 특히 1번보다는 2번이 답으로 잘 나옵니다. 1번도 문제의 보기 지문은 나오는데 답은 2번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2번이 등록세만의 독특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밑줄 들어갑니다.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이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은 여러분이 학개론 저쪽 마지막 부분 감정평가할 때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법상 자산 재평가를 하거나 또는 회계 처리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 요 사유로 인해서 밑줄 가액이 뭐한 경우 여러분 달라진 경우 요거죠. 달라진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사유가 자산 재평가와 감가상각 등이고 그래서 가액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과표를 뭘 하냐?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이거를 출전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러면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당연히 과표는 뭐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야?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이로 장부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 경우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변경된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변경된 가액. 그럼 출전이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라 하더라도 과표는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뒤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법인 장부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됐어도 달라진 경우에도 과표를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렸다.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 등에서 증명됐더라도 가액이 뭐하면 달라졌을 때 그때는 무슨 가액? 변경된 가액. 요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평소에 공부할 때 자꾸 실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 조문에서 시험을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예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평소 공부할 때 자꾸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 뭐가 키워드다. 이걸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절대 실전에서 당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은 뭐를 말하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의미만 보시면 됩니다. 등기일이나 등록이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뭐 증명되는 가액. 결산서나 법인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뭘로 봐서? 변경된 가액으로 봐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학계는 더 공부하신 다음에 다음 심화 단계에서 조금 더 깊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 과세 표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양가로 1번 봅시다. 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들어갑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셔야죠 여러분? 적용 합쳐 적으세요. 그냥 그러면 저거 참조.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참조. 다음 페이지 150쪽 적으시고요. 150쪽 오세요. 150쪽 오시면은 자, 박스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세율
과표.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걱정하덜덜 말어. 외우는 방법 다 있어. 그러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서 여러분 거기 밑줄 들어갑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근데 이 부분이 또 2015년도 개정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 있죠 여러분? 박스 제목 일단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4가지 있죠? 이때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과표를 뭘로 하냐? 채권 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우리는 간단히 어떻게 외우냐? 저자 동그라미, 경자 동그라미, 앞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압류할 때 앞자 동그라미, 가처분할 때 가자 동그라미. 가로 외우면 큰일 나.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하고 헷갈려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적용 압처. 어떻게 외운다고요? 적용 압처. 우리 이렇게 외우자고 그냥. 이걸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야. 적용 압처. 악처가 아니야? 압처야. 악처는 집에서 자고 있겠죠. 씨. 그렇게 공인중개사 좀 공부하라고 그래도 그냥 나 자요. 이런 연병을. 아,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왼수 그러죠. 예. 하긴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해. 딱 책을 딱 1페이지 민법책 딱 한 페이지 보더니 아이고 법률 의사란 법률행위나 떠보던 아야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냥 그 덮읍디다. 참네. 씨. 자 어떻게 배운다고 여러분? 적용 압처.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채권 금액. 자 그래서 다시 149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쳐놨죠 여러분? 적으세요. 그리고 뭐야 여러분? 적용 압처.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다시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다고? 적용 압처. 그러면 이 저당권 등을 등기를 할 때에 설정 등기를 할 때 거기 조건이 있네 여러분.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설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자 우리 책에는 법률에는 지방 있다면 없다면 이거죠 조건이. 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해야 되는데 이 채권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과표를 뭐로 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때는 밑줄 들어갑니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이건 여러분 좀 민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린지 또는 등기법에서 이게 무슨 소린지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다 해야 돼. 난 맨날 다른 과목 뒷처리하다가 그냥 끝나. 뭐?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밑줄 쳐놨죠? 그리고 적으세요. 채권 최고의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 최고하는 금액. 알린 금액이죠. 그래서 채권이 목적이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죠.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거는 사실 어디서? 등기법이나 민법에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을 뭘 알아? 채권 금액으로 본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다. 요거 그냥 제가 그냥 샘플링으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죠. 대출을 기표를 하게 되면 대출 기표에 따라서 은행은 당연히 담보권,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기표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죠. 그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우리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권리를 제3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무슨 등기 들어가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는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딱 여러분 등기를 하는 목적은 뭐야? 권리 관계의 존부를 표시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권리관계가 있다라는 걸 등기부상에 기재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물건에는 이러한 권리사항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뭘 설정한다고 여러분? 저당권 설정한다고. 이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은 대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1억을 해줄 때의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 설정 금액을 얼마로 하냐? 1억 원으로 하냐? 아닙니다. 은행에선. 절대 안 합니다. 내부 규정과 한국금융감독원의 규정에서 일정한 비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0% 이게 바로 저당권 설정 비율입니다. 저당권 설정 비율. 그래서 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얼마? 120% 설정한다. 그러면 은행은 얼마 대출해 주지만 1억을 대출하지만 이 대출에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1억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1억 원의 120%는 얼마? 1억 2천만 원에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합니다. 당연히 근저당권 갑니다. 저당권은 여러분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이때 민법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 책임을 보면서 개별 근저당, 포괄 근저당, 한정 근저당 이렇게 세 가지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민법 아직 했어 안 했어? 아직 여기까지 안 했어요?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채무의 담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범위가 달라요. 한정 근저당, 포괄 근저당 이렇게 설정돼요. 특히 여러분 참고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약정계약서 뭐라고 되냐면 담보 책임의 범위를 포괄 근저당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숨 걸고 X해야 됩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야 됩니다. 포괄 근저당은 저당권의 범위가 담보 책임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포괄 근저당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가능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포괄 근저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포괄 근저당은 뭐냐? 현재 시점에서의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 주택은행 본점은 물론 지점에 현재 있는 채무액은 물론이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액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포괄 근저당입니다. 현재의 채무는 물론이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범위가 가장 큰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 포괄 근저당으로 가려고 그러죠. 대부분의 직원이 쓴단 말이야. 담보 책임의 범위를 포괄 근저당으로 한다. 그러고 여기다가 밑줄 쳐놓은 데다 이거 싹 써놓고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 여기다가 기명날인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 기명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은행원이 대부분의 직원이 당신의 이 담보 제공 부동산의 담보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했고 포괄 근저당까지 설정했고 그걸 내가 당신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내가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서 왜 은행에서 내가 미래 발생 현재 채무가 아니라 미래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 근저당권을 행사해 갖고 내 담보 제공 부동산을 경매 집어넣냐? 그러면 그때 제시하는 게 바로 이거죠. 봐, 네가 이때 이거 했잖아.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금융기관 거래할 때 뭐 이렇게 서류에 보면 맨 밑에 서명날인 외에도 중간중간에 밑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직원이 체킹 해놓고 여기 체킹한 데에 뭐 해달라고 그래? 서명날인 해달라죠.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법률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에서 특별히 별도로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할 내용을 내가 알아들었다, 이해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합의봤다라는 증빙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서명날인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 설정해요, 여러분? 1억 2천만 원 설정한다고.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이게 담보제강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이 경락가에서 얼마까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얘기야? 1억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저당권의 설정을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가?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경락가의 법정 순위 여러분 아마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아니 중개법 등에서 아마 공매 경매할 때 경락가의 배분 순위 배우셔요. 네. 그러면 이때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뭘 설정한다? 포괄 근저당 설정한다. 그럼 이건 대출 금액이 확정돼 안 돼? 안 돼. 왜? 현재는 물론 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게. 그러면 이럴 때는 애매하지.
채권 금액이 확정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뭘로? 요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 냅시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게 일정한 채권 금액. 자, 동그라미 치세요. 없을 때. 이게 조건입니다.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출전이 여기서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시험에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없으면이죠? 없을 때죠? 그러면 여기다 바꾸죠. 딱 한 글자 고친다. 있을 때는. 해놓고 여러분한테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이 목적이 된 금액 이걸 집어넣는 거죠. 몇 글자 고쳤어요? 한 글자 고쳤습니다. 한 글자. 있을 때, 없을 때. 이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보여야 한다고요. 이 글자가. 출전이 요거 고쳤구나. 고친 거 요게 눈에 보이면 답을 찾는 거고 요 고친 게 안 보이면 또 외로운 인생을 걷게 되는 거죠. 삽질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틀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 왜? 그건 하면 되니까. 훗날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훗날을. 그런데 아무리 짬밥과 책을 열심히 봤어도 실전에서 이런 걸 잡아내는 기술이 없으면은 계속 당하는 거야.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 조건 바꿀게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금액이 아니라 이때는 그 채권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 계속 강조했죠. 그러면 출전에 봤죠. 아, 이놈이 내가 내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 안 내지. 싹 바꾸죠. 요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요걸 바꾸죠. 요렇게. 그럼 바뀌었다는 게 이게 고사 실전에서 보여야 한다는 얘기야. 보이면 잡아내는 거고 요게 바뀐 게 안 보이면 이제 계속 어두운 거예요. 답이 계속 없어. 언니 나는 왜 답이 안 보여? 언니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 뭘 잘 보라는 얘기야? 조건을 잘 보라는 얘기야. 조건.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답이 달라진다는 걸 자꾸 여러분이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예, 넘어갈게요. 안 본 개선 안 보시더라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율 가겠습니다. 세율. 제6절 부동산 등기 세율. 양가를 본 부동산 등기 표준 세율 잡으셨습니까? 예, 별표 3개 시뻘겋게 칩니다. 그러면서 2015년 개정사항 안입니다. 안. 아, 제가 지금 환장합니다. 빨리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지금 임시국회 열렸죠? 연락 안 왔어? 새끼들이 연락 좀 하라고 그래도 맨날 나만 체킹하고 있어. 근데 이번 2월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그나마 개정되면 다행인데 이번 2월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안 되면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건 좋은데 아예 안 나오면 좋아. 근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7월 달에 나오기 전에 시험 공고 나오기 전에 뭐가 되면 개정되면 그거는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개정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빨리 개정된 내용으로 밀고 가면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개정세법 특강 좀 해주세요. 못해. 못해. 왜 못해?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했냐? 일단 안으로 썼어요. 제가 안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정사항인데 실제 개정될지는 법을 봐야 돼. 왜냐면 정부에서 바꾸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어떻게 되면 통과가 안 되거나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정세법 특강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은 개정세법만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부동산 등기 표준세는 뭐다 여러분? 2015년 개정 아닙니다. 예. 별표 3개 시뻘겋게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전이 안 건들 수가 없어요. 여기. 작년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알아요. 제가 나온다고 입에 거품 부분은 나왔어요. 꼭. 자, 그럼 여러분 거기 보죠. 부동산 등기 보시오. 거기 박스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묶으셔야 되겠네요. 박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묶으시라고요. 왜 묶으라고요?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권과 관련된 어디 등기사항이에요?
어디 등기사항이에요? 갑구 등기사항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유권 외의, 자, 밑줄 들어갑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제외한입니다. 뭐죠? 밑줄, 물권과 임차권에, 보십시오.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설정 및 이전입니다. 물권과 임차권의 모든 등기가 아니라 물권과 임차권의 딱 두 가지입니다. 설정과 이전만입니다.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앞에다 적으셔야죠. 무슨 등기사항입니까? 을구등기의 등기사항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의, 자, 보셔야 돼요. 뭐? 설정과 이전. 그리고 이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기타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게 중요해. 특히 박스 중에서도 어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별표 시뻘겋게 칠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갑구, 소유권 관련 등기보다 을고 이쪽을 물어본다고요. 이쪽을. 근데 물권과 임차권이랑 을고 등기상에 여기는 딱 두 가지야. 뭐예요, 여러분? 설정과 이전. 그렇죠?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시키기 위해서 제 과거의 여자 이름까지 폭납니다, 제가. 제 과거의 첫 여자 설이라 하지요. 눈설자 이빨 이자를 가진 그녀 이름 뭐라고요? 설이라 합니다. 웃으면 하얀 치아를 보이는 그녀 이름 뭐예요? 설이에요. 죽겠습니다. 전직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때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신사동 사거리에서, 예, 그쪽 약간 로타 언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쇼를 하는 데입니다. 물쇼, 뱀쇼, 스쇼, 쇼 해갖고. 거기 댄서였어. 뭐야, 여러분? 설이. 한때 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이 다리로 여기를 거의 뭐 일수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거기 카메라 찍어주는 아줌마가 이모 그랬어. 이모, 또 왔어? 예. 뭐라고요? 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이. 첫 번째 여자입니다. 설이. 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물권과 임차권의 등기라도 오로지 뭐예요, 여러분? 설이입니다. 설이. 그러면 나머지 이 물권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각종 무슨 등기?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합필, 칠판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출제는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유혹하기가 너무 좋아, 출제니. 그래서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일 때는 여러분 여기는 세율 보세요. 무조건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0분이 얼마다고요? 2.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설 2.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안 까먹을 겁니다. 까먹었다도 소리가 떠오르면서 아, 2 나왔다. 1000분이 얼마? 2.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0.2%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세율을 잘 안 물어봅니다. 출전이. 에이씨. 나온다고 그래서 집중한테 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안 나온다고? 제가 출전더라도 저는 이거 갖고 장난 안 칩니다. 왜 장난 안 쳐요? 다 1000분의 2니까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우리 문제나 실전을 자꾸 생각해. 저는 실전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전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뭐 여기서 지금 뭐 법학자가 되고자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실전이야, 실전. 뭐 개뿔 같은 소리예요. 설이야, 1000분의. 그러면 제가 문제 나면 이거 안 내요. 왜? 무한에 얘는 거의 다 무슨 등기해도 다 뭐니까 1000분의. 뭐 굳이 고쳐. 근데 여기는 고칠 게 많은 게 뭐야? 과표죠, 과표. 그러니까 여기는 과표를 물어봅니다, 출제위원이. 뭐를 물어본다고 여기는? 과표를 물어본다고요, 과표를. 출전이 어딜 물어본지를 봐야지. 어딜 본다고요? 과표. 왜?
왜 과표 물어봐요? 등기 유형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 유형의 관계없이 다 천분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율 잘 안 물어보죠. 장난치면 출제는 어디서 장난친다? 과표에서 장난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설이 네가 설이라고 그랬잖아. 스키야 그러면서 근데 시험이나 설이로 나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과표죠, 과표. 어딜 보라고 여러분? 과표.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잡읍시다. 중요한 것부터. 이 박스 중에서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상권과 가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상권과 뭡니까? 가등기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아닙니다. 3가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대출 심사역 여신 전문 과정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금융연수원에서 통상 1년 정도 이상을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은행원은 민법이 기본입니다. 민법은 무조건 깔고 들어갑니다. 일단 은행에서 법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민법입니다. 네, 엄청나죠. 그때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맨 처음에는 삽질했어요. 구분이 잘 안 돼. 어떨 때 가압류, 어떨 때 가등기, 압류 조건, 가압류 조건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출제 문제 내면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살짝 또 바꿔내네. 뒤집어진다.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좀 덜 까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까먹더라고요. 뭐하면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개그맨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EBS에서 강의할 때도 EBS 방송 앱에서 이렇게 배우자고 그랬어요. PD가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다. 암기기법 얘기하는 거니까.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얘들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과표를 모른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출전이 좋아합니다. 을구등기상이야. 갑구등기상 보세요 여러분. 갑구등기상. 갑구등기상을 보니까 과표 다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가액. 그러니까 거기는 안 물어봐 출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출전이 물어볼 만한 애를 빡빡 잡아놓고 보란 얘기야. 나오지도 않는데 엄한데 삽질하고 있고. 그럼 힘들어져. 공부를 해도 교수님 왜 나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하나죠. 실전하고 전혀 관계없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을근대 지상권과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부동산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적용압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가를 못한 거야. 여기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에 지상권 물어볼까요? 가등기 물어볼까요? 출제는 여러분 출제는 여러분 지상권 장난칠래? 가등기 갖고 장난칠래? 당연히 가등기 갖고 장난쳐. 왜 가등기 갖고 장난쳐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니까요. 이게 실전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문제 만드세요. 내가 출전이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압처. 여기는 뭐로 간다 여러분? 채권 금액. 근데 이때 이 채권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있으면 그 일정한 채권 금액을 하되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이 목적이 된 금액을 인채권 최고액 등으로 하라. 그거 아까 앞에서 봤던 거고.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아. 자, 뭐 했어요 여러분? 지상권 나왔나요? 지역권 나왔나? 예, 지역권 봅시다. 자, 지역권 당사자 따져봅시다. 당사자. 저는 항상 법률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 당사자부터 먼저 확정시켜라. 그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 행위를 분석하기 전에 벌써 먼저 여러분 이렇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법률 행위 당사자입니다. 단독 행위가 항상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 있잖아. 그러면 가물의 그 법률 당사자 주체를 밝혀줘. 여러분 문제 푼데 보면 그걸 안 해. 그냥 읽어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아니죠. 자 봅시다. 지역권이니까 법률 당사자는 두 명이죠. 누굽니까?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이걸 뭐 지금 요역지 승역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다 어디서 했고? 민법. 자 그러면 이때 지역권을 뭐 한대 여러분? 설정한대.
그러면 이때 납세무자 누가 되는 거야 아까? 요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요역지죠. 왜냐면 권리 보호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니까 요역지고 그 요역지 소유자가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 들어간 거죠. 그럼 이때 과표는 뭘로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럼 뭘로 하라? 당연히 권리 보호 대상이 되는 토지 뭐 요역지 가액으로 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요요. 어떻게 하라고? 요요. 승역? 이것보다 요요 발음이 편하잖아. 참 희한하게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나 이번에 전세 들어갔다? 어떻게 하는가? 전세금액. 요즘 난리죠? 이게 자꾸 어떻게 하니까 올라가고 있죠? 강남 등 이러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점점 번져나가고 있죠. 전세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해치는 전세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임대는 자꾸 뭐 해달래? 보증금, 전세금 올려달래.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올라가고 연립주택으로 가고 그나마 연립주택도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는가? 더 싼 시외로 쭉쭉쭉 빠져나가죠. 지금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상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가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되지. 부동산 전문가자 되고자 하신 분들인데 지금 올라가 있죠. 난립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러죠. 요즘 같은 시대는 내 집 하나 갖고 대출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런 말도 해. 아니 가봐. 여기 계신 분은 다 그 정도 껌이다 시켜. 이 말은 제가 민망하네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임차권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차권 잠깐 보죠, 여러분. 전세권은 무조건 무슨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세금액이죠? 자, 그럼 임차권 봅시다. 임차권의 대가 관계는 두 가지죠. 뭐죠? 임대보증금이라는 보증금과 뭐죠, 여러분? 월세, 월 임대차 금액이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현행 규정은 월세를 가지고 있어요, 월세. 이걸 과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정부가 고치겠대. 뭘 고치냐 그랬더니 올해부터는 얘를 과표로 하겠대. 뭐를요? 보증금을 과표로 하겠대요. 그러면서 주장 근거, 개정 이유. 저는 항상 개정 이유를 꼭 봅니다. 왜 개정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개정됐다가 아니라 왜 개정되는지 그로 인한 효과를 여러분이 물론 그 뭐 제가 보면 되죠 뭐.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 금액이나 보증금은 전세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지 수익이 아니에요. 맞나요? 맞죠? 다만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에서 뭐와 전세와 뭘로 임대차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럼 요즘 임대인은 전세를 선호해요? 임대차를 선호해요? 자, 그러면서 출제원은 출제한다 이런. 정부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성격이 같다 다르다? 같다. 둘 다 얘들은 임대인의 수익이다 부채다? 부채야. 즉 무슨 말이냐? 전세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반환해줘야 될 반환 금액이죠. 근데 전세권은 뭐를 과표를 하고 있고 전세금액 그리고 임차권은 뭐라고 있어? 월세. 그러니까 과세 형평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으니까 맞추자. 그래서 이걸로 올리자 그 얘기야. 그러면 결과는 뭐야? 결과는 뭐냐고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 누가 내는 건데 이게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거야? 아니. 일반 서민 임차인이 좀 어떻게 임차 들어가는데 그 권리를 좀 있다는 걸 내가 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 뭘 설정하겠다는 거야 지금?
임차권 설정하겠다는 거냐? 임차권은 누구의 권리야? 임대인의 권리야? 임차인의 권리야? 임차인의 권리. 남의 건물 돈 주고 들어갔는데 이 임대인이 사업하다 망하면 나 쫓겨나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좀 법률상 보호를 받으려고 뭘 설정하겠다는 얘기야? 임차권 설정하겠다는 얘기야. 임대인님 나 설정 등기 좀 해주세요. 이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요구하죠. 임차인들이. 나 들어가긴데 그럼 뭐 해달라? 임차권 설정 등기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제시해야죠.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이걸 임차권 설정 등기 해달라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는데요. 그럼 이제 임대인이 선택하겠죠. 나가! 그러거나 그러시라고 편하시게 하시라고. 그러시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걸 뭘로? 보증금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증금을 넣었어요. 근데 옆에다 적으세요. 개정안이야. 개정안. 보증금 옆에다 적으시라고. 개정안. 그리고 가등기 부동산 가액 말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채권 금액 있죠? 역시 요것도 개정안. 일단은 들어가지 마세요. 개정안이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정되면 그때 제가 확정되면 확실히 그때 심어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임차권은.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 초점 맞추세요.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합필 등이다. 하여튼 뭐가 아니면 여러분 뭐가 아니면 설정과 이전이 아니면 기타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채무자 변경 등기한다. 채무자 변경 등기한다. 그럼 무슨 등기니까? 변경 등기야. 어디에? 을구 변경 등기죠? 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고? 등록 면허세. 가구 등기상이면 어디로 가라고? 취득세.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지 아까? 또 맨 처음에 그랬잖아. 등기부상에 갑구 등기상은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고 취득세. 그리고 을구와 이쪽 표제부는 어디로 가라고? 등록면. 일단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얘를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목 변경 등기야. 지목 변경 등기야? 그럼 뭐 여기죠?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돼?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아니야. 취득세를 낸단 말이야. 왜? 간주 취득은 뭘로 간다서 취득으로 간데서 뭘로 때렸어? 우리 아까 어디서 과세해서? 취득세에서 과세했죠. 실무 나가봐. 여러분이 그냥 당한다. 난 정말 여러분들 합격자 하게 실무 나가면 정말 불안해 죽겠어. 그냥 뻘거벗은 애기가 그냥 길거리에 막 나가는 것 같아. 지목 변경 등기면 당연히 여기 변경 등기죠.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취득세로 과세하느냐, 등록면허세 같다. 일단 어디 상이다? 가구 등기상.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과세 대상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면 아까 제가 뭐였어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한다, 제외한다. 144쪽. 144쪽 양가의 2번 용어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등록이란 뭐를 말한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찾으셨죠? 다만 뭐라고 써요 여러분?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그럼 간주취득 우리 어디 등록면허세에서 공부한가? 취득세에서 공부한가? 취득세에서 했잖아. 간주취득.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간주취득이고 간주취득 과세비는 증가한 가격이라 그러고. 했어 안 했어?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그 말을 할게요. 간주 취득은 무슨 등기 들어가지만 지목 변경 등기 들어가는데 뭘로 과세하니까?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게 아까 우리 정의에 나와 있던 게 그런 의미야 여러분. 그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내용 아무나 설명 못 해주는데 진짜 여러분 아까 지금 그거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하라.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목변경 등기다고. 지목변경 등기 우리 무슨 취득이었어요 여러분? 간주취득.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간주취득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취득세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에서 토지가액이 증가돼서 변경 등기가 들어갔을 때는 취득세로 과세하는가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가? 취득세로 과세한다고. 됐어요, 여러분? 예. 그런 것이 아닌 무슨 등기면 각종 변경, 말소, 해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채무자 변경 등기한다 봅시다. 채무자 변경 등기한데 담보 제공자의 채무자 변경 등기하기 때
그럼 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아. 자, 근저당권 설정된 거 뭐 한대? 말소한대. 지상권 말소한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신탁계약 등 해지한다. 여기는 신탁계약 해지는 여기 저 취득세로 가야 되겠지만 물론 비과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 등기에 무슨 등기가 있게 되면 해지.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정리합시다. 서리면 1000분의 2. 서리가 아니면 기타. 기타 할 때는 그냥 한 건당 얼마? 6,000원. 심플하게 정리해. 서리냐 아니냐 판단해. 그래서 제가 천여자 이름을 밝혀가면서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절대 저는 제 동영상 강의 못 듣게 합니다. 저희 집사람 자기가 천여자인 줄 안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나도 이달이라 하지만 나를 거쳐간 여자가 3명이나 있어. 나 이름 다 밝혀. 그 첫 번째 여자가 누구다 여러분? 설이. 잊지 마세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임팩트 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정리할게요. 서리를 제외한 기타 등기는 한 건당 얼마다 여러분? 6,000원.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복습합시다. 이렇게 과표가 금액 이외의 물량으로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랬어? 금액 이외, 가액 이외의 물량으로 표현되는 요소를 종량세. 여기 제가 그 힌트를 주려고 물량 그렇게 해도 그걸 눈치를 못 채갖고. 그러니까 종량세 할 때는 세율이 항상 뭐로 나타나? 일정한 뭐로 나타나?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 무슨 세 이거를? 요거를 정액세. 근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로 나타나? 가액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채권 가액, 부동산 가액, 뭐 요역지 가액 다 금액이 뭐로 과표로 나오죠? 과표가 뭘로 나와? 금액.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종가세. 종가세를 보니까 세율이 다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율로 나타났죠. 무슨 세? 정률세. 여러분이 여기서 이 개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량세와 정액세, 종가세와 정률세가 어떻게 묶여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샘플이 대표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동산 등기 세율은요, 종가세와 종량세의 과표가 이원화됨에 따라 세율도 정률세와 정액세로 어떻게 됐다? 이원화되어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무리 하나 더 합시다. 그 박스 밑에 여러분 별표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 세액이 얼마? 6,000원 미만할 때 얼마를 한다? 6,000원 한다. 6,000원. 이거 잊지 마세요. 최저한세 시뻘겋게 적어놓으세요. 등록면허세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어디만 있는 거다고요? 등록세만 있는 규정입니다. 등록세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근데 여기 글자 써져 있죠 여러분. 뭐라고 됐어요? 최저한세죠. 상한선이야 하한선이야 이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학개론에서? 네. 하한선이죠 하한선.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6,000원으로 한다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출전이. 부동산 등기세액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부과 안 한다고? 아니야 부과해. 얼마로? 6,000원 한다고 6,000원. 예를 들어서 월세를 과표로 할 때 자 보증금이 1억이고요. 1억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고 이걸 전세로 하면 3억을 달래.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이 상가 등 어떤 건물을 부동산을 전세로 하면 얼마고? 3억. 3억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세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 달래? 200을 달래요. 그래 주마 그 대신 임차권 설정 등기해달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때 임차권일 때 뭘 과표하라고요? 월세. 근데 요거를 뭘로? 보증금으로 개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기 확정된 거니까 안 되니까 안 된 건 일단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봐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갖고 갑시다. 현행 규정으로. 그럼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된 등록면에서 얼마야 여러분? 이거 갖고 하자고. 월세 계산, 등록면에서 계산하라니까? 월세 얼마? 보증금 갖고 하라고 월세 갖고 하라고 지금은 현행이 월세잖아. 그래서 이때 과표는 얼마? 200만 원 월세에다가 몇 프로? 0.2% 곱하라고. 그러면 얼마야? 200만 원에 0.1하고 2는 4.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못 잡아요. 얼마요? 외로운 길을 걷겠죠. 우리는 구구단 틀려서 외로운 길을 간다. 2는 4. 딱 그리고 반장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웃기죠? 실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꼭 뭐 갖고 들어가세요? 계산기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얼마 내라고요? 6,000원 내라 그 얘기야. 6,000원.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최저한세. 개념 잡히셨나요? 최저한세 개념. 저거보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자, 근데 다만 지금 다시 주의. 요거를 뭘로? 보증금으로 개정한다. 그러면 개정 결과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조세 정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민들이 일반인이 무차별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자꾸 조금씩 올리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담을 어떻게 주고? 줄여주고 있고 이번 2015년도 개정사항 나중에 개정세법 해석하기지만 상속세 증여세 또 건드렸어요. 상속세 증여세 건드린 결과 상속세 증여세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갑니다.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줍니다. 그럼 상속세 증여세 누가 내요? 돈 많은 사람이 내요? 적은 사람이 내요? 네. 그런 사람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하고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는 개별적 선택이 없이 무작 내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나만 흥분하죠. 200만 원 냈다가 0.2 곱하면 40. 예? 200만 원 0.2%가요? 이상하네. 그 계산기까지 또 해볼까? 200만 원이면 40%는 얼마고? 0.20%면 얼마? 40. 2%면 4만. 이 0.2니까 4,000원 아니야. 0.2%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야 돼? 0.001을 때려야지. 아니야? 예? 0.2%도 왜 0.2%다고 2%가 아니라 2%면 얼마고? 0.02죠. 근데 0.2니까 얼마 때려야 돼? 0.002 때려줘. 우리 이게 더 어렵다니까. 맞잖아 이거. 200만에서 0.2. 그죠? 맞죠? 아니야? 누가 미쳐야 되는 거야 지금? 빨리 진도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최저한세 개념 잡으시고요. 예, 꼭 잡으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중과세율 X. 일단 시험에 안 나온다 보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153조 부가징수. 이거 끝냈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갑니다. 무리합시다. 부가징수 별표 2개. 별표 2개. 그리고 여러분 적으세요. 취득세와 유사.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다음 예외 뭐죠, 여러분? 저쪽 155조 양가로 3번. 예외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뭐와 똑같아요? 취득세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흘러가는 구조는 똑같다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신고니까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신고 납부. 여러분, 신고 납부. 액션을 누가 취하라, 여러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열심히 취하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한 뭐를 여러분? 이걸 왜 적고 있어? 이미 취득세 적은 건데. 또 적어. 몰라 스키야 이걸 적은 건지 안 적은 건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 네가 쓰니까 일단 쓰고 보는데 왜 그걸 뭐라 그러냐. 이씨. 적자. 일단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 방금 전까지 취득세가 똑같아요. 이거 취득세 썼는데 뭐를 산출세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하라고 여러분? 납부하라고요. 의무가 여러분 한 개야 두 개 여기? 두 개야 두 개. 신고와 납부는 뭐야 여러분? 별개야. 근데 이거 신고 납부를 꼭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중에 질문하죠. 엄한 소리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고는 신고고 납부는 납부입니다. 별개입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또 쓰겠지? 취득세 할 때 적어놨는데. 그리고 납부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뭐야 여러분? 별개야. 신고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개가 아니라 신고는 그러니까 내가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돈이 부족하면 갑자기.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별개니까. 나는 은행 가서 당장 뭐는 냈는데 세금 냈는데 뭐를 아직 안 못해서 신고 못했다니까 여러분. 물론 이게 제일 해피한 거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수업 들을 때 이해도 못하고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고 환장하는 거죠. 아씨 오늘 민법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밥 먹으면서 그냥. 그리고 가자 집에 밥 먹었으니까. 그리고 가서 자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죠. 아씨 종친다. 계속 종치죠. 땡땡.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복습을 했는데 또 가서 벌레니? 자, 요거 제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출제는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잘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법정 신고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고 납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153쪽 1번 보세요. 밑줄. 조금 요거까지 등록 면허세까지 끝내고 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시간 컨트롤 잘 못해. 1번 밑줄 등록을 하려는 자. 방송에서는 제가 29분 45초를 칼같이 지키는데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제가 흥분해갖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등록을 뭐? 하려는 자. 적으세요. 죄송합니다. 참조. 제가 뭘 했어요? 자꾸 취득세가 비교한다고 그랬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래야 출제한테 안 넘어갑니다. 116쪽 적으시고요. 116쪽 오세요. 오셔서 원칙 신고 납부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여기는 분명히 밑줄 쳐져 있네? 희한하죠? 오씨. 밑줄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그리고 누구랬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때 강조를 하기를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고요? 납세 의무자 액션을 취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뭐다 하냐면 잘 보세요. 문구 다시 봅니다. 문구 보셔야 돼요. 여기는 뭐야? 취득하려는 자입니까? 취득한 자입니까? 취득한 자입니다.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응? 이제 그것도 헷갈리냐? 과거형이죠. 취득했어요 안 해서? 했죠. 자 다시 죄송합니다. 153쪽 있습니다. 등록을 한 자입니까? 등록을 하려는 자입니까? 하려는 자입니다.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다. 아직 등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취득세는 부동산을 뭐 하면 여러분? 취득을 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기한이 정해지는 거죠. 며칠이네 원칙이? 60일 내. 근데 등록 면허세는 등기를 하자 하면은 등기를 한 후부터가야 등기를 하기 전이야.
등기를 하기 전.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려는 자야 한 자가 아니라 하려는 자는 과표에다 세로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 박스 들어갑니다. 뭐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록 전까지. 이게 바로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기산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료점만 제시되면 적으세요. 불확정적 기한입니다. 불확정적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산점과 만료점이 확정됐죠. 그래서 취득세 신고 기한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확정적이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뭐가 없다 보니까 기산점이 없고 뭐만 있어? 만료점만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한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죠. 네가 등기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내일 모레 할지 한 달 후에 할지 두 달 후에 할지 안 할지 그건 네가 판단해. 그런데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언제 하더라도 뭐 하기 전까지만 등기하기 전까지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안 나옵니다. 등기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득세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잖아. 무슨 과세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 무슨 주니까? 형식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뭐 할 걸 전제로 해놓고 등기를 할 것을 전제해놓고 미리 내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할 걸 예상해놓고 미리 내라는 얘기야. 왜 미리 내야 되냐? 등록면허세는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하려면 그 등기 신청서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수증.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때 밑에. 그러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냐? 구체적 밑줄 합니다. 밑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 뭐 하는 날까지 여러분? 접수하는 날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든지 저당권 설정 등기하든지 뭘 하려면 뭐 하려면 죄송합니다.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든지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를 하든지 말소 해지 등기하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을 하려면 그 등기 신청 서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영수증?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를 하려면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의 등기상일 때 뭐가?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어디에?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등기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기 전에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먼저 들르셔서요? 은행에 들르셔서 뭐 내세요? 취득세나 등록세 내세요. 그리고 뭘 첨부하세요? 영수증을 들고 어디 가세요? 등기소 가세요.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러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됐나요, 여러분? 예. 거기까지만 보세요. 단서부터는 보지 마십시오. 단서는 보지 마요. 단서는 왜 보지 말라고? 우리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자, 그럼 기억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뭐 하는 자는? 신고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을 정하는 신고서로 누구를? 납세지를 관할한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 하래? 신고하래. 그 밑에 니은. 납부하려는 사람은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뭐 하면 돼? 납부하면 되는 거죠. 또는 뭘로? 인터넷으로.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묶으시고요. 아, 너무 늦어지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죄송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묶으시고요. 적어놓으세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묶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취득세에서 보셨어요. 적으세요. 참조.
3조 116조 117쪽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이 묶여 있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116쪽 적으셔서요. 116쪽 오니까 또 세법의 매직쇼가 펼쳐지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이 어떻게 됐고 묶여 있고 뭐라고 써져 있어?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 누가 썼을까 그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와 동일. 따라서 이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여기는 며칠? 30일. 어떤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30일. 기한이 여기는 확정적이죠. 확정적이니까 이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때려져?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등록면에서 가산세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안 나온다?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죠? 등기를 하기 전에 내면 되잖아. 그런데 모일 때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불확정적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니까 확정적 기한이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요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며칠이라고? 30일. 이때까지 안 내면 뭐가 부과돼? 가산세. 근데 일반적인 등록세는 등록면에서는 등기 전까지니까 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는 없어? 등록세, 납세무는 없죠. 이해되세요? 눈에 힘 좀 줘. 있어? 정리되셨죠? 예.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2개 적으세요. 등록세만 있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신고제. 154조 동그라미 4번 별표 2개 같이 봐요. 위 1부터 3에 따른 뭐를 하지 않았어? 밑줄.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조건 보셔야 됩니다. 결론 신고 의무를 다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면에서 뭐를 산출세액을 뭐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대? 납부하였을 때는 이게 이제 거기다 화살표 들어가는 거죠. 때는 어쩌라고 그 얘기야. 그럼 이거 여러분 뭐는 안 했어도 신고라는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는 못했어도 한마디로 산출세액을 뭐 했다면 납부는 했대 여러분. 그 얘기야. 제가 그랬죠. 신고와 납부는 뭡니까?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묶으려니까 돌아버리는 사람들 나타나. 게시판에 질문 나오죠. 이상한 게시판. 신고와 납부는 별개다고. 그래서 아직 뭐는 못했어도 뭐는 했다고. 그럼 어쩌라고 결론은 밑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고 의무를 다 이행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적으세요.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야? 무신고 또는 뭐 과소 신고를 말하죠. 적어놔야 돼.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다고?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했다고.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적게 신고했다. 근데 뭐는 했대? 납부는 했대. 그럼 과세관청은 신고가 더 중요해? 납부가 더 중요해? 납부가 더 중요해.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야.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라는 거야. 근데 신고는 안 했지만 뭐 했다고 여러분? 납부했대. 여러분이 아저씨 제가 예를 항상 이렇게 들잖아. 오늘 월급날이야. 아저씨가 월급 갖고 들어온 날이야. 우리 아침부터 계속 손 모아 기다리고 있어. 여보 빨리 와. 여보 빨리 와. 오늘 일찍 와. 오늘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계속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죠. 빨리 와. 근데 아저씨가 저녁이 됐는데도 안 와. 이 스티커 어디서 또 술 먹고 있네. 전화해 안 해? 해야죠. 해야죠. 아저씨가 걱정돼서 돈이 걱정돼서.
오늘 월급 날 아저씨가 돈 갖고 되는데 아저씨가 안 들어오고 있어. 돈이 걱정돼서 아저씨가 걱정돼서 돈이 걱정돼서 전화 걸죠. 자기 왜 안 들어와? 나 오늘 한잔하고 있다 기분 좋아서. 시키야 그러면 월급은 그때 그 계좌로 입금됐잖아. 그럼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지금 아저씨가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돈 들어왔으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걸 누구도 똑같다고 여러분. 과세 관청도 똑같다고. 신고 안 한가 보다는 뭐가 납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설사 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도 뭐 했다면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지만 뭐 했으니까 납부했으니까 뭐까지 얘까지 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차이점 보이세요? 안 했지만 한 걸로 봐주겠다니까. 왜? 냈으니까 돈은. 아저씨가 오늘 저녁 늦게 왔다? 밤늦게 스킵 저녁을 해놨는데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찬밥이 됐는데 글쎄 돈을 월급을 많이 갖고 왔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잖아. 똑같아. 누구도 똑같아. 그래서 결론 밑줄도 갑니다.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 이 조건 신고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뭐 했다면 납부했던 이때는 뭐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야. 어쩌라고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아유 5번 중요한 말 나오네요. 납세자는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어쩌라고?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뭐가? 등록면에서 영수비 통지서 영수비 확인 사항부가 어떻게 된다?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이 어디 가기 전에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들러서? 은행에 들러서 취득세 또는 뭐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첨부하라. 그래야만 뭘 받아준다? 등기를 받아준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유 안 되겠다 못 끝내겠다. 좀 쉬었다가 마무리 합시다.